선생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반지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규제에도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는 네.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규제 자체가 서울 아파트를 보고 한 규제이기 때문에 파생돼서 수도권에 어느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보고 규제를 한 거다 보니까 제가 했던 부분이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또 고민해보면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까. 네, 오늘처럼요. 맞아요. 오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선생님 만나가지고 실마리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실마리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막상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출 규제가 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특히 또 지금 유주택자시니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임신해보기 너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온 거죠. 이번에 대출 규제가 된 게 그 생각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뭐 네. 선생님한테는 전화하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특히 선생님처럼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에 나왔던 문구 중에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행복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그 닫히고 있는 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은 또 열리고 있는 건데, 닫히고 있는 문에만 신경을 쓰는 거, 열리고 있는 문도 사실 있는 건데, 그러면 닫혔던 문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갖기보다 또 지금 갖고 있는 거 상황 안에서 열리고 있는 문,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사실 우리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출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상황에서든 사람들은 성향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놓치는 부분에서만 아쉬워하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도구들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잖아요. 네. 특히 유주택자분들은 대출을 못한다라고 좀 알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아요. 규제 지역까지도 일단 무주택자는 대출이 돼요. 네. 걔는 그렇죠. 근데 선생님처럼 유주택자다, 주택이 하나 이상 있다, 그런 분들은 네. 사업자 대출, 뭐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거기도 아예 전면 금지라고 나왔으니까 규제 지역에서 사업자 대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방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저도 한동안 마음이 되게 답답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 우리는 반지하 아니면 1억 미만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소액 물건들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인천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우리 뭐 현장 수업하면서도 뭐 봤던 것들이 막 감정가 막 5천, 4천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도 유주택자는 접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정가 5천, 4천 이런 거는 한 2천만 원대에도 뭐 규제 전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근데 그 부동산까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을 과연 누가 낙찰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주택자밖에 그 집을 대출을 받으려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주택자들은 그런 물건에는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드물죠, 진짜로. 유찰돼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무주택자가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 장만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없죠. 분명히 이번 규제가 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이 폭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규제를 하게 된 타깃이 선생님 누구?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요. 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외려 나온 게 잘못됐고 잘 나오고 떠나가지고 맞아. 반대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나와 있던 대책 중에서 이번 대책이 가장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커뮤니티나 이런 뭐 인터넷상에도 제일 말이 많고. 맞아.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불평물만 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규제가 나온 거는
일단 출발부터 생각을 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 네네. 대상을 생각하면서 만든 규제는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규제가 다 포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럼 어쩌면 투자하는 사람, 뭐 투기꾼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선생님도 분명히 장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네네. 있죠. 그리고 반대로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선생님의 저는 단점은 사실 보이진 않지만 네. 좋은 점을 보면서 저는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단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명을 반지상이라고 한 것도 반절, 한쪽은 묻혀 있고 한쪽은 지상으로 나와 있고 대상의 빌라를 부를 때 사람들은 반지하다라고 부르는 경향이 네. 있어서 그거를 반지하도 있고 반지상도 있는데 그러면 반지하로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든지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다면 좋은 면을 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어쩌면 제 필명도 그렇게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선생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반지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규제에도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는 네.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규제 자체가 서울 아파트를 보고 한 규제이기 때문에 파생돼서 수도권에 어느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보고 규제를 한 거다 보니까 규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히 저는 우리 물건이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가 4천짜리 5천짜리 한 50%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들은 무주택자는 절대 안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집 마련할 거야 하면서 무주택자 카드 하나를 2,500만 원짜리 물건에다 과연 쓸 것인가? 맞아요. 안 절대 쓰죠?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들은 당연히 유찰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물건 한 1,000만 원대에도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출 아무도 못 받는 거니까. 네네. 선생님도 부동산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또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가가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네. 2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해요. 네. 그럼 법원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일단은 자기네 수수료 가져가고 배당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잉여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구제해줘? 2천만 원을 법원이 받은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돈을 네. 나눠주는 건데 특히 뭐 은행한테 주는 거고 네. 은행보다 앞서서 소액임차인데 그 세입자들을 돈을 변제를 해주는 건데 네. 낙찰금이 낮아지고 무한 유찰이 되다 보면 세입자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네.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임차법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을 규제하겠다고 핀셋 그러니까.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외래 이 사람들을 다 잡아버리는 꼴이 나오니까 모순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지금. 맞아요. 정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정부의 특징은 은행이 손해를 봤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정부 지분이 있는 기관들이니까. 네. 근데 세입자가 손해봤다라고 하면 민감해지지 않아요. 맞아. 좀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세입자라는 그 단어 바라보는 시각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보호해줘야 된다. 네. 근데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입자들 피해를 줬다 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특히 이 1억 미만 물건들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의 네, 희망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희망사항이긴 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